공인중개사 한 방에 붙으셔야죠. 공인중개사 안전한 합격은 경로.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의하면서 을 소유 Y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갑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도 소멸한다. 오케이. 이미 소멸해버립니다. 갑은 Y금으로 소실로 인하여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을 물상대위권 이렇게 말합니다.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담보물권은 이렇게 부종성 수반성을 갖게 됩니다. 기억니은 이것 다 맞습니다. 5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 채무에게는 피담보 채무 이자가 삽입됩니다. 360조.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권은 신청 시에 확정.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에 넣었다. 신청 시 확정 맞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넣었을 때 그때는 달라집니다. 매각대금 완납시가 되겠습니다.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법원의 채권액까지 변제한 의무를 부담한다도 최고액까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당연하죠.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습니다. 물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320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건물이 지금 실체가 생기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이 점이 저당권과 다릅니다.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 성립이 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다른 사람 물건을 맡아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입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보다 더 무겁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있습니다. 371조에 딱 나와 있어.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365조에 따라 토지 건물의 일괄 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365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건물 건축 개시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 토지의 임의 경매로 인한 법정 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서 주의할 것 임의 경매로입니다. 강제 경매 아닙니다. 이거는 담보권자가 경매 내는 게 임의 경매입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없다. 우선 변제, 우선 상한 받습니다. 364조가 될 겁니다.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권. 말도 안 돼.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 왜? 종된 계약이니까. 환매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합니다.
법률 관계의 불안정 상태가 길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종된 계약.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고 병도 을에 대한 수익 의사 표시를 했다. 병의 권리가 확정됐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해랬습니다.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무 부존재의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채무 존재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의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는 해제권이 없습니다.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 반환을 병에게 안 됩니다. 병에게는 안 됩니다. 갑을 간에 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갑을 간입니다. 병에게는 안 됩니다.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지금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해제를 해버렸어요. 이랬을 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 의사 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병의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은 갑의 동의 없이도, 다시 갑은 병, 제3자 동의 없이도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에 제3자의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옳은 것을 찾아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체결 후 불가능이다. 위험부담이다 이 말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 갑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말합니다. 민법 민법 제 537조 얘기입니다. 갑의 채무가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당연합니다. 이때는 위험부담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을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 됩니다. 이거는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됩니다. 538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 옳은 겁니다.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옳은 것 고르기입니다.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 잘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의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약 완결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상가에 관하여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 법령상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약 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번호 송달로서 예약 완결권 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번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 여기는 송달은 도달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매매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맞습니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569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즉 유상계약에 준용이 됩니다. 매매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반부담합니다. 절반씩 부담합니다.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의하세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없습니다. 권리하자야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갑은 2023년 9월 30일 을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억 원은 2023년 10월 30일, 잔금 8천만 원은 23년 11월 3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옳은 것을 고르자 했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을이 2023년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을은 2023년 10월 27일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여기서 맞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을이 2023년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갑은 2023년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쌍방간의 해약이 안 됩니다. 중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이 된 겁니다. 지금 이행에 착수가 된 거예요.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은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서 병도 참석하였다면,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가 말이죠. 채권장들을 인정했다면 갑은 2023년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중도금 지급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즉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처분권 필요 없습니다. 임차 기간을 연구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이거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 다 없어졌습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시행의 항변권 적용됩니다. 임대차가 묵시에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됩니다. 틀렸습니다. 민법 규정하고 상반됩니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옳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비였다 하면은 임차인이 허가받아 가지고 중개업을 했다면은 그 중개업 그거 등록 말소까지 해줘야 된다. 뭐 등등 이 얘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갑이 을에게 Y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찾아라 이랬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갑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옳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이다. 맞습니다. Y 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갑은 Y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옛날 문제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당사자의 토지에 걸친 부분만, 즉 을소유에 걸친 부분만, 그 부분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도 못해 매수 청구도 못합니다.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X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판례입니다.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습니다. 법정 해제입니다. 즉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입니다.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즉 해제의 당사자, 해제를 당하는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의무는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약상 의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도 옳은 얘기입니다. 과실상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얘기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 공용 부분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것 찾기입니다.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입니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지분 간의 일체성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1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줄여서 집합건물법 13조 위반.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등기 변경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일체성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전유 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일체성 위반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찾습니다.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적용 안 됩니다. 등기나 가등기를 해야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매매 대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적용 안 됩니다. 왜? 매매 대금 채무에는 적용 안 됩니다. 이때는 말이죠. 대여금이어야 됩니다. 차용금이어야 됩니다. 차용금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다. 이게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차용금 채무 3억 원의 담보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 변제 예약의 가등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차용금은 3억 원이지만 이미 4억 원, 이미 2억 원이 설정됐는데 4억 원, 6억 원이 돼버려요. 초과돼 버려요. 적용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물이 더 가격이 싸요. 채무보다.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했다. 2억 원 상당의 그림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와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이 사람은 명의수탁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입표. 제3자 아니에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오케이. 가압류했습니다. 새로운 권리 취득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그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실제로 권리 취득을 한 게 아닙니다. 외관을 갖추었다. 안 됩니다. 학교 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관청은 수탁재산의 취득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실명제법,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로 법률 4조에 관한 그런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 제3자의 순서에 해당하는 거는 니은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은 2023년 1월 5일 을로부터 그 소유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50만 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랬습니다. 갑은 2023년 1월 6일, 5일의 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취득 맞습니다. 제3자에 의해 2023년 5월 9일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여기서 확정일자까지 다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을이 X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습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갑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몫이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몫이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을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년 5월 1일 갑으로부터 그 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0억, 원림료 100만 원, 합쳐보니까 얼마입니까? 11억 원입니까? 판산 보증금 11억 원.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 액수가 넘어서 버립니다. 9억까지인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을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X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을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2조 있죠. 상가 건물법 2조.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그러나 제외됐지만은 대항력에 관해서는 제외된 초과보증금이라 그래요. 초과보증금 임대차에도 대항력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을이 갑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여기서 기간은 적용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습니다. 을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이것도 인정 안 되고 갱신도 인정이 안 됩니다. 결국 여기서 인정되는 것은 대항력입니다. 2조 초과보증금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대항력입니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년 5월 1일 배우자 을과 자신 소유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 실명제법, 부동산 실명법이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의 명의신탁 약정도 인정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까지 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조가 적용 안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법령상 제한 회피가 되기 때문에 회피 목적이 없을 때 유효인데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을한테 넘어갔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라면 갑은 을로부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언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이 이미 한번 소유자였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 인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두 말할 것 없이 부당이득 반환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방법 1번 진정명의 회복. 3번 한번 볼까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무슨 해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것도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을이 병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도 맞습니다. 제3자입니다. 제3자. 수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 취득이 됩니다. 을이 병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팔아먹어 버렸다. 이런 거는 횡령에 해당이 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환을 받는데 말이죠. 말소 등기로 반환 받는다. 오케이.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오케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는데요. 이건 사실 형용 모순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다. 을이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 아닌 을이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말소 등기는 됩니다. 이전 등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시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